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관련 제도들은 나름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후보자들이 연금 개혁을 공약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새롭게 변경되는 연금개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10만 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받는 경우에도 20% 감액하는 규정은 유지하여 부부 수령 시 최대 64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초연금 40만 원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 논의되어 2024년 정도는 되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수급자에겐 10만 원 추가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중 10만 원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인데요. 결국 기초연금을 일부 완화해줌으로써 10만 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이 중 10만 원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20만 원만 어르신의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올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58만 3,444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77만 7,925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89만 4,614원입니다. 만약 김복순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생계급여로 58만 원가량 받으실 텐데요. 이분이 만약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어르신의 소득으로 20만 원만 잡으니까 생계급여는 58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3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초연금을 안 받으실 때는 생계급여 58만 원만 받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생계급여로 38만 원,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에서 합계 68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이전처럼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보다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에게 10만 원을 더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할 때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만 기초수급자에게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형평성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미세 조정입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월 46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이 됩니다.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복지제도인 만큼 중복 혜택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이런 조항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38만 명이고 평균 7만 원이 깎였습니다. 지난 2016년만 해도 22만 명이 평균 5만 5천 원 감액됐는데 인원과 금액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미세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감액 조항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분야입니다. 첫째,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혜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1만 명 추가 수혜가 예상됩니다. 둘째,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데요. 재산소득 환산제의 재산 컷오프제 도입으로 수급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컷오프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결정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이 넘거나 재산으로 9억을 넘게 갖고 있으면 수급자가 아예 될 수 없고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0원이든 5억이든 아예 상관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컷오프제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처럼 수급권자의 재산도 이런 컷오프제를 적용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얼마 이하이면 재산을 아예 안 보거나 크게 완화해서 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면 재산을 보는 기준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내용으로는 첫째, 국민연금 수급과 부담에 대한 구조 조정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셋째,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 재정 안정입니다. 넷째,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입니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건정성 확보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지난해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40조 원,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도 4조 원을 넘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수, 인건비, 공무원 연금 적자 충당금 등 관련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올해 공무원 35,536명을 채용하는데 정년퇴직 등을 감안해도 1만 명가량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저성장 국면에서 공무원 집단이 비대해지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는 연금 개혁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디지털 비대면 전환, 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공무원 재배치 및 정부 조직 개편 등 구조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설치될 방침입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대선 때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했는데요. 당선 후 개혁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고 연금 개혁을 방치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던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의 개혁이 좌초된 만큼 이번 인수위의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부터 바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문제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대상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아니라면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과 더불어 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문제도 하반기에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점이나 지원 기준, 금액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의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할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장 약자인 기초수급자에게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과 연령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되더라도 전체에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악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니어분들께서도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연금제도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